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도 그나마 녹이는 주사로 쉽게 녹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 생성 유도 물질들은 조금 다른데요. 안녕하세요. 리엔장 성형외과 김지환 원장입니다. 동안 성형의 꽃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면거상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수술 받으시는 게 조금 무섭다 보니까 비교적 접근하기 편한 여러 가지 시술로 버티다가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수술을 받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워낙 다양한 시술과 장비들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시술들을 다양하게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의 케이스를 새로운 하나의 뉴 노멀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실제 안면거상 수술에 들어가 보면 환자분이 과거에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얼굴 조직 상태에서 바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실리프팅을 엄청 하셨구나, 아니면 레이저를 정말 오래 받으셨네 하는 것들이 손끝으로 바로바로 전달되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에 이런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시술들은 얼굴 안쪽에 조직 성질을 바꿔놓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안면 수술을 계획 중이시라면 조금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미리 주의하고 조절하셔야 할 시술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중턱이나 볼살을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들 많이 받으시는 얼굴 지방 흡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빼면 얼굴이 가벼워지니까 수술할 때 조금 더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지방이 제거된 자리가 부드럽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흔히들 많이 바이오본드라고 부르시는 단단한 흉살, 유착이 생기게 됩니다. 이 흡입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하게 되면 원래는 샌드위치처럼 이쁘게 층층이 쌓여 있어야 하는 정상적인 피부 조직층이 서로 엉기고 뒤섞이면서 뭉쳐버립니다. 원래는 수술 가위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분리가 되어야 하는 층들이 단단하게 엉켜붙어 있기 때문에 박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특히 과도한 흡입으로 인해서 스마스 근막층 자체가 얇아지고 뻣뻣해지면 당길 때, 당겨 올릴 때 쉽게 찢어질 수가 있어서 리프팅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면거상 수술과 동시에 불필요한 피하 지방이나 심부볼, 이중턱 속지방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것은 수술 결과를 좀 더 뛰어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술 전에 무리하게 진행된 얼굴 지방 흡입은 거상술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짧은 간격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은 실리프팅입니다. 상담할 때 저는 녹는 실로만 해서 이미 다 없어졌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물론 실 성분 자체는 녹는 거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졌을 수 있지만 실이 녹으면서 실이 있던 부분에 남긴 흔적은 상당 부분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실리프팅은 실 자체의 돌기가 당기는 힘뿐만 아니라 실 주변에 미세한 만성염증을 유도해서 흉살을 만들고 그 힘으로 조직을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이 시술은 짧은 주기로 자주 반복하게 되면 피부와 근막층 주변이 말 그대로 단단하게 들러붙게 됩니다. 시술이 반복되다 보면 살 속에 마치 생선가시가 박힌 것처럼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요. 수술할 때 한 겹으로 깨끗하게 들어 올려야 하는 스마스층이 부분적으로 엉겨 붙어 있고 실이 남아있다면 일일이 제거하느라고 수술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또한 실이 제거된 부위의 스마스층은 그만큼 약해지고 굉장히 찢어지기 쉬워집니다. 심한 경우는 안면신경 다발과 뒤엉켜 있어서 수술이 훨씬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필러와 자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미세 입자 성분의 주사 시술입니다. 특히 최근 많이 사용되는 콜라겐 유도 주사가 새롭게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도 볼륨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에 스마스층이 눌리면서 스마스층이 얇아져서 수술을 방해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녹이는 주사로 쉽게 녹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콜라겐 생성 유도 물질들은 조금 다른데요. 이 성분들은 입자 주변으로 내 살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데 약물이 미세하게 뭉치거나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속에서 단단한 알갱이가 되는 결절이나 유과종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수술방에서 보면 부드럽게 분리되어야 하는 근막층 주변이 마치 자갈밭이나 아니면 모래가 섞인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갈 같은 작은 결절들은 집도의가 안전하게 수술하는 길을 찾아가는 해부학적 가이드라인을 흐려놓고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려서 근막을 팽팽하게 당길 때 쉽게 뜯어지게 만듭니다. 수술 범위 안에 안 녹는 성분이 과하게 뭉쳐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 별도의 조치를 먼저 고려해야 할 만큼 까다로운 복병이 되곤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이프 같은 리프팅 디바이스를 너무 과도하고 빈번하게
반복을 많이 한 경우입니다. 리프팅 장비는 절개도 안 하는데 왜 수술에 방해가 되냐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은 근막층에 열 에너지를 가해서 조직을 수축시키는 원리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생고기를 구우면 쪼그라들면서 타이트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적당한 주기에 올바른 시술은 수술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에너지를 짧은 주기로 과도하게 시술받은 경우에는 스마스층 주변으로 지방이 과도하게 흡수되어 얇아지고 스마스층이 정상적인 유연성을 잃고 섬유화되곤 합니다. 안면거상의 핵심은 이 스마스층을 원래 젊었을 때의 위치로 부드럽게 당겨서 안착시키는 것인데 조직이 뻣뻣하게 굳어있게 되면 잘 당겨지지도 않고 억지로 고정해 놓으면 쉽게 찢어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훌륭한 관리 장비이지만 거상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용 빈도를 좀 조절하고 최소 3개월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면 수술 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리한 얼굴 지방 흡입, 반복적인 실리프팅, 과도한 콜라겐 생성 유도 시술, 그리고 리프팅 레이저의 무분별한 반복입니다. 오늘 제 말씀이 이러한 시술들을 절대 하지 마시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 리엔장 역시 이러한 다양한 리프팅 디바이스와 시술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또 많이 다루고 있는 병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관리 플랜의 조화입니다. 내가 먼 미래에 안면 거상 수술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시술 계획과 빈도를 굉장히 영리하게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 시술만 이게 굉장히 좋다 해서 무분별하게 반복을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수술할 때 조직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지금은 어떤 시술로 시너지를 낼 것인가를 의사와 함께 장기적인 스케줄로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술방에 들어가서 열어보았을 때 돌발 상황을 마주하는 것과 상담 때 환자분이 몇 년 전에 어떤 시술들을 받았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집도의가 미리 준비를 해서 완벽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현재 내 조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나에게 맞는 안전한 수술과 시술의 균형을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체계적으로 잡아나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리엔장 성형외과의 김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